안녕하세요. 지게책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사만다 헤이즈의 Until You Are Mine입니다. 대반전이 있는 스릴러 소설입니다. 표지에 있는 임산부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자, 3명의 여성이 화자로 등장합니다. 클라우디아, 현재 딸을 임신한 만삭의 임산부로 쌍둥이 아들을 둔 해군 장교 제임스와 재혼을 해서 살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조 하퍼, 클라우디아의 집에 유모로 들어오게 된 33살 여성입니다. 꼭 클라우디아의 집에 들어와서 해야 할 일이 있는 수상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피셔 로레인, 만삭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해서 수사를 시작하게 되는 여형사입니다. 이 3명의 여성이 화자로 등장하며 극이 긴박하게 펼쳐지는데요. 프롤로그에 조금 섬뜩한 모습이 있어요. 어릴 적부터 빨리 아이를 갖기를 갈망하는 소녀가 나옵니다. 인형에 마법의 가루를 뿌려 아이로 만들겠다는 등 섬뜩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소녀인데요.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엄청난 집착을 하는 한 소녀가 이 소설의 주인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작전이 떨어지면 최소 2주 이상을 바다에 나가 잠수함을 타야 하는 제임스는 자신의 만삭의 아내가 쌍둥이 아들까지 챙기는 것이 걱정되어 유모를 고용하게 됩니다. 유모로 면접을 온 조는 모든 것이 능숙한 여성이었습니다. 쌍둥이를 다루는 것에도 굉장히 능숙했으나 클라우디아는 무언가 찜찜함을 느끼며 조를 약간 의심하게 됩니다. 한편 미혼모 임산부가 죽은 채 발견되는데 흉골부터 배 아래쪽까지 길게 자상이 나 있으며 아이도 죽어 있었습니다. 이 만삭의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아이까지 죽인 이 끔찍한 살해 현장이 저항이나 외부 흔적이 없었습니다. 여형사 피셔 로레인이 사건을 전담해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다시 만삭의 임산부를 노린 두 번째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이번에는 옆집에서 신고를 해서 그 임산부가 배가 갈린 채로 병원에 실려갑니다. 아이는 이미 죽었지만 그 임산부는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위독한 상태여서 진술이 어려웠어요. 수사를 계속 해나가던 로레인은 임산부 요가 클래스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세실리아라는 임산부를 만났는데 그녀가 정신적으로 현재 건강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자기에게 아이가 필요한데 헤더라는 여자가 자기에게 아이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실리아의 언니가 가정부로 들어간 집이 바로 클라우디아의 집입니다. 세실리아의 언니가 조입니다. 그리고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클라우디아에게 전화벨이 울리고 수화기 너머로 임산부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같은 만삭의 임산부 친구인 피비라는 여인이 출산이 임박한 진통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클라우디아는 자기가 바로 달려가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디아의 차가 정비소에 맡겨져 있었고 차가 없던 클라우디아는 자전거를 타고 미친 듯이 피비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만삭의 임산부가 자전거를 타고 친구 임산부의 집에 찾아갑니다. 도착한 클라우디아는 피백에 구급대를 부르지 말고 자기만 믿으라고 한 뒤 전화기를 뺏어버립니다. 그 시각 클라우디아의 집에 도착한 가정부 조는 전화의 음성 메시지를 듣고 피백 집으로 향합니다. 그때 피백 집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고 집 내부로 들어간 조의 눈에 믿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욕실에서는 만삭의 배는 온데간데 없이 스키니 바지를 입은 클라우디아가 핍의 배에 칼을 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조는 침착하게 칼을 들고 있는 클라우디아를 진정시키려 했고 그 사이에도 산통이 짧아지고 있는 핍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정신없는 상황. 클라우디아는 핍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자기가 아이를 꺼내주겠다고. 배를 아래쪽으로 가르는 신용까지 하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가 거리를 계산하여 확 달려들어서 피백에서 클라우디아를 떼어냅니다. 하지만 어깨를 칼에 찔리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 경찰들이 들이닥쳐 클라우디아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구급대가 도착해 핍은 무사히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그 현장에서 칼에 찔려있는 조를 보며 어벙벙해지는 로레인 형사. 하지만 그 뒤에 있던 다른 형사는 그녀가 이미 잠복 형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로레인의 남편 역시 형사입니다. 로레인의 남편인 형사 아담은 로레인과 현재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담이 크리스마스에 바람을 핍니다. 그 바람을 핀 상대가 바로 조였어요. 조와 아담은 이미 공조하여 범인을 찾고 있었고 로레인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범인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소설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흘려보냈는데 이것도 다 연결고리가 되어 있었네요. 작가는 새 여자를 등장시키면서 혼선을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대로 말려들었고요. 그래서 끝까지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클라우디아를 체포하게 되는 경찰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클라우디아가 형사신문을 받으며 녹음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클라우디아, 사산과 유산을 거듭하며 아이에 대한 집착이 점점 심해지던 중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아이를 키울 만한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미혼모들을 관리했으며 자신은 제임스와 결혼을 하고 배에 특수한 복대를 착용한 뒤 임산부인 척 속이고 살아가다가 자신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아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출산이 임박한 여성들을 찾아가 아이를 꺼내려고 했다고 한다. 첫 번째 사건은 아이를 꺼냈지만 자신이 임신했다고 속인 딸이 아니라 사내아이여서 버렸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그 임산부는 딸을 임신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배를 갈라 아이를 꺼내고 보니 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들은 죽음을 자처했다며 아이를 원하지 않았고 자신은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냥 수술 중에 사망한 것 뿐이라고. 그리고 마지막 형사의 질문, 더 추가할 사항은 없습니까? 클라우디아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한다. 다른 건에 대해서도 다 얘기할까요? 네, 이렇게 소설이 끝이 납니다. 역시 반전이 있는 소설은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후련함이 확 옵니다. 독자를 계속해서 속이는 이 기막힌 스토리가 정말 재미있었고요. 긴박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졌기 때문에 숨도 쉬지 않고 집중해서 읽었던 소설입니다. 영화로 나오면 진짜 어떨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지게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